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진용으로 사용하는 그 RT-PCR에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작은 사진이고요. 이게 여기에다가 샘플을 한 1000개 이상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그 중압 효소를 사용하는 그 유전자 증폭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액체 상태의 그 검체를 가열을 했다가 식혔다가 다시 가열하는 일을 반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RT-PCR 장비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작동을 해야지 되고, 시간이 과거보다는 훨씬 줄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도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장비를 갖춘 곳으로 검체를 운반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소위 신속 PCR이라고 하는 방법에 사용하는 진단 장비입니다. 이거는 손에 들고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고, 기존의 그 전원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배터리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진단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뭐 코로나를 위해서 개발된 거는 아닌데, 이 장비도 역시 PC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중압효소 증폭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차이점은 기존의 RT-PCR처럼 이렇게 검체의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를 반복하는 단계가 없이 한 번 가열해서 1시간 정도 이 기계 장치 안에다가 꼽아 놓으면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여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 응급 진단용으로, 응급 확인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주시가, 지자체 중에 여주시가 이 신속 PCR 진단 키트의 효용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병관리청이나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 허가를 확실하게 내주지를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일부 분야에서 이 새로운 진단키트, 더 값싸고 저렴한 진단키트의 등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신속 PCR 키트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좀 살려보겠다 하는 의지를 표시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신속 PCR 방법을 사용해서 좀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서울대학이나 문화관광부의 요구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참 걱정스러운 건데요. 이거보다도 더하게 저는 작년 9월경부터 이 신속 진단키트로 알려진 항원 항체 키트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는데, 아직도 선별진료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항원 항체 키트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작년 2월, 3월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2월, 3월까지는 감염자의 숫자가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감염 집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신천지, 이태원 이렇게 감염 집단이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염자를 한 명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소위 밀접 접촉자를 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CCTV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서 그 밀접 접촉자 중심으로 추적을 하면은 대부분의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1차 감염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열쇠였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방역에서는 검사와 추적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은밀한 감염이 확산이 되고 그 소위 말해서 사회적 감염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방역의 원칙입니다. 이제 테스트 앤드 트레이싱,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그 수단만으로는, 전략만으로는 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확산 단계가 되면 방역 전략도 이 검사 추적에서 감시 완화 단계로 전환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방역의 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3월에 그 1차 확산 그리고 그 7, 8월에 2차 확산을 지나서 작년 11월 달에 3차 확산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검사 추적 방법에 그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단계를 감시 완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값싸고 그 신속한 진단 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2월부터 항원 항체 키트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는 신속 PCR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외에다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런 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25라는 숫자가 써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동그라미가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감염의 경우에는 이 감염자들이 이 사회 전체에 퍼져 있게 되는데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경우라면은 뭐 특별히 다른 그 전략이 필요 없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염자들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집단에 몰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집단이나 어떤 영역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그 방역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빨간색이 놓여 있는 부분이 이 위쪽 왼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별진료소를 오른쪽 아래쪽에 가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냥 그 비싸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진단 방법을 계속 그 낭비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진단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력도 그 이제 피로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맹목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으로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집단 감염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감염자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70여 명을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을 검사하는데 한 6만 원 정도의 진단키트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다른 부대 비용을 사용해야 되고, 시간은 검사 시간만 2시간이고, 이 검체를 그 진단 그 장치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 검사를 하기까지는 거의 하루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만 한 6만 원이 드니까 양성 그 감염자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진단 키트 비용만 한 5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질병관리청하고 정부가 좀 우리의 방역 대책을 이제 검사 추적에서 감시 완화 단계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